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JP 모건이 3200포인트를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과격한 조정을 좀 보였죠. 12월 코스피는 일부 되돌림 국면이 초반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단기적 흐름과 중장기적 흐름, 이 부분이 서로 겹쳐지는 구간, 요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월 달 사실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2700포인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야 외국인 시각으로 환율적 흐름에서 바라봤을 때 신고가 경신이 된다. 그죠? 그런 목표치가 일정 정도 왔기 때문에 대형성 종목 부분이 일부 쉴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그런 과격한 조정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주요 거래소 대형성 종목이나 코스닥 대형성 종목, 그리고 섹터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일부 시황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죠? 조금 더, 요 이제 글 내용을 올렸던 게 이제 11월 27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그죠? 환율 손익 분기점이 1052원 수준이다. 그런데 1052원 수준이긴 해도, 이제 그게 평균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섹타나, 그리고 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중소형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1118원, 그러니까 111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 그러니까 지금 환율 부분은 중소기업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진입해 있는 거고, 그죠?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전기전자 이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이 환율 가격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경기와 환율, 그리고 코스피 이익 전망치, 그래서 이 달러 기준 MSCI 코리아 지수 해서 11월 23일 기준에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할 수 있는 흐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700포인트 라인 부분까지 시장이 상승했었던 요인이죠. 자, 이제 그 지나간 얘기는 이미 이제 여러분께 김기수 주식을 통해서 이제 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었으니까, 시장 급등과 환율, 외국인의 외유 있는 편식,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죠? RCEP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자, 그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초 국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일부 되돌림 국면을 예상하는 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JP모건의 내용 3200포인트 간다 라는 뉴스, 이 보고서 내용 부분을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그죠? 내년에 3,200선에 달할 거다. 그죠?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3,200포인트를 예상을 했는지, 예상한 근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어떤 섹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JP모건은 회계연도 기준, 그죠? 내년 한국 기업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56%에서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각 산업 분야가 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강화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과 확대되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방침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JP모건은 한국 주식 중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5G 등을 선호업종으로 꼽았고 JP모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 SK텔레콤, 이마트, 현대차,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금융지주, CJ, 삼성화재 등을 선호 종목으로 제시한 반면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중공업, 하나생명은 선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런 내용을 다 그지것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섹터의 영업이익 전망 흐름들이 나은지를 참고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가 이제 오늘 과격한 조정을 보였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외국인들이 8,500억을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어요. 뭐 기관님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죠? 뭐 일자별 동향을 보더라도 일별 동향을 보더라도 뭐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잖아요. 기관님들. 연기금 그리고 뭐 투신 금융투자 뭐 줄기차게 기관이란 님들은 저는 님이라고 하는 뜻은 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아셨죠? 여하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개인들은 뭐예요? 어제 오늘 약 2조 가량 매수를 했죠. 그죠? 거래소에서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개인이 산다고 맨날 안 좋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집중력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제부터 코스피 지수가 조정의 신호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이 8,500억 기관이 2,700억 매도를 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환율의 방향성은 추세는 의심하지 않지만 7개월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월봉으로 마디 개념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고점 라인에서 이 환율의 고점 이걸 지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라인인데 이 고점에서 추세까지 약세를 보인 요 마디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이 들어온다. 그죠? 그 라인 부분까지 하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얼추 요 근처 라인까지 들어왔잖아요. 방향은 분명히 하락 방향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이 지금 이 13,000원 근처에서 1,800원 요즘 85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 그죠? 13,000원에 산 주식이 1,850원까지 떨어졌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할 겁니까? 아니죠. 매도하려면 그 이전에 매도를 했어야지. 그죠? 이제 여기 금방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등을 기다리는 거지. 그게 이제 일봉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추세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봉으로 주구장창 내려오는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추세를 가지고 하락을 하는데 이 추세대 라인을 과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대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반등 시도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런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니까 뭐예요? 매수의 강도를 늦추고 오히려 매도가 일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추세대 라인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환율을 예측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이 아무리 하락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이제 중심 추세선입니다. 이 라인이 이렇게 과하게 내려온 경우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그죠? 1100원 정도까지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뭐 과하게 나왔었던 부분,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 하락을 갖고 가고 약달러 흐름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인 이미징 마켓의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진행되지만 너무 과하게 내려왔다. 이거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1100원 내외까지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들의 흐름이 아닌 부분이니까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인 부분이 오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죠? 일봉상 뭐 이상이 있나요 사실? 그런데 뭐예요? 5일 이평선을 깼다. 그죠? 거래량은 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세대 라인 부분, 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대 라인 여기죠. 그죠? 요 라인 부분 조금 더 내려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그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2600과 2750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일부 만들 거냐 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양봉 개수가 4개, 5개 들어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러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반면에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일정 정도 있는 거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코스닥은 어제 양봉 부분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 고점 라인 부분, 이 라인 부분 정도의 하락이냐, 즉 아니면 이 이격을 조절하는 추세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격을 조절하는 정도의 흐름이냐, 이제 이 정도의 범위, 그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뭐 한 890포인트, 895포인트, 그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는 있죠. 그죠? 추세 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 들어와 있을 때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락을 지수가 세게 했다고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수를 체크를 해도, 그죠? 내 종목이 지수만큼 따라 올라왔으면,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왔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종합주가 지수보다 세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보이니까 내 종목이 또 하락하는 형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큰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정 흐름이 일정 정도 예상되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오늘 거래소에서 1.6% 하락, 코스닥이 2.1% 하락, 그죠?
그러면서 일봉으로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월봉으로 11월 달에 14% 올라왔어요. 그리고 12월 달 지금 초에 뭐예요? 4%. 그리고 18%, 그러니까 고점까지 합치면 20%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20% 올라왔다면 여러분들 그 20%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쪽이 정상이지, 그 20%에서 또 30% 올라간다고 막 살아 들어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게 단기적인 흐름. 그러나 이 부분에 윗골을 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기적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일단 이 라인이겠죠. 이전 고점을 지지하는 라인. 그죠? 2600포인트까지 뭐 조금 조정을 받아도 된다. 그런데 26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으면 이게 양봉이 아니라 뭐예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뭐 윗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양이 안 좋아지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26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이 뭐예요? 11월 달에 고점이었었던 2650포인트. 그죠? 그래 보니 50포인트네요. 그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에서 요 정도에서 막아줘야지.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역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고 바로 이런 식의 양봉이 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으면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죠? 그 조정의 이유는 뭐냐? 지금 월봉으로 무리하게 상승한 이유도 있고 또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표출하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 지표로 보면 현재는 과열권 부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과열권이라는 건 코스피 전체 구성 종목 중에서 기술적으로 과열에 진입한 종목이 전체 종목 수의 15%에서 20%를 넘어갈 경우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까지 14% 수준으로 단기 과열권에 근접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코스피 내 과열권 부분 종목 수가 15% 전후가 경험적 변곡점. 그래서 사실 뭐 요런 지금 동그라미 원으로 그랬던 때가 15% 정도 되는 지점인데 그 부분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조정 흐름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조정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말라. 중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종목의 스위칭, 변화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를 준비하는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 대신증권 리포트에서의 이 지표 흐름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그죠? 2020년 부분, 이 부분으로 보면 2017년, 18년보다 지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항상 이후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2019년, 2020년,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못했는데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 부분들 때문에 2021년, 22년 뭐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1월 수출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또 우리나라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나 대만,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 이전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코로나의 부분, 특히 우리 시장의 2.5단계 격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12월 초 주간, 그죠? 하루 조정 딸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옵션 만기 전후하고 뭐 12월 중순 요 라인 부분까지는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 속에서 조정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어떤 섹터 흐름을 갖고 갈 거냐, 종목의 스위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2021년 코스피 예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2700포인트 정도 올라왔었던 지수가 이렇게 뭐 21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갈 거냐, 그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게 기회를 줄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뭐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의 내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2100 라인까지는 내려갈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그죠? 그 속에서 어떤 섹터가 방어를 해줄 거냐, 그리고 2021년, 2022년으로 갔을 때 어떤 섹터가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추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뭐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그죠? 기대만큼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기다 환율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 4분기 실적 불안한 부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출주들은 환율 원화 강세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극하게 변화 부분을 가졌었던 환율 하락 국면 부분이 11월이고, 그죠? 아까 월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죠?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 월봉 크기가 11월, 12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3개월 연속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게 뭡니까? 4, 4분기잖아요. 그러면 4, 4분기 수출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도 일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죠? 옥석을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대표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예요?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면서 쉬어갈 것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시라면, 그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관점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매도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죠. 그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75,000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신 분 중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 해서 어제 3분의 1 줄여라, 일단 매도를 해라, 3분의 1 이상 매도해라, 그리고 3% 이상, 어제 삼성전자가 뭐예요? 3% 이상 상승, SK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어제 3% 이상 상승을 했었죠. SK하이닉스 3% 이상 상승하는 어제 4.3%까지 장중에 했네요. 3% 이상에서 비중 팍 줄여라. 왜 반도체 좋다리면서 줄이냐?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디다. 이
하이닉스가 이 라인 부분에서 상승한 마디, 그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한 마디, 그죠? 그러면 어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열권에 진입한 부분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길게 또다시 조정에 대한 흐름을 갖고 가지, 기다리면서 갖고 가지 않을 거라면 일부 비중 축소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단계. 그죠? 다시 내려오는 단계가 뭐예요? 조정의 폭이죠. 그 이전의 조정의 폭이 요 라인 폭이었잖아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 폭으로 보면 최소 이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최소 폭, 이 조정의 폭만큼.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오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마디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폭의 조정은 이 폭이었지만 가격이 여기에서는 8만원에서 10만원을 올라간 22만원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의 폭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폭 자체가 작았지만, 그죠? 요 9만원, 10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서 조정의 폭은 오히려 2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일부 매도 비중 축소를 하고 뭐예요? 10만원 요 라인 부분, 그죠? 10만원과 10만 5천원 사이. 그러니까 폭, 이게 이제 헷갈리실 텐데 이걸 지워놓고 요 큰 박스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이 기존에는 요 정도의 폭의 조정을 보인 만큼의 조정 흐름이 나올다라고 보면 오늘까지, 오늘 장중 저점 부분이 조정의 폭인데 요 폭에, 이 폭에 2배나 1.5배 정도의 조정은 나와줘야 된다. 왜? 이걸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은 왜?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차트는 차트일 뿐 차트를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는데 가격이, 그죠? 요 10만원대에서 12만원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다는 거고, 시가총액이 엄청 커진 거가 또 올라가는 흐름을 전개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원짜리, 8천원이 만원 올라갈 때 필요한 금액, 상승할 때 필요한 금액보다 만원에서 12,000원 올라갈 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듯이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만원 정도, 그죠? 11만원을 살짝 하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가격 조정이 안 나오려면 뭐예요? 기간 조정이 나와야죠. 그죠? 왜? 급등하는 흐름의 형태를 2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주들만 보는데 좀 반도체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뭐예요? 현대차. 이것도 수출주 아닙니까? 그죠? 수출주 흐름에 놓여져 있고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죠? 그랬으면 이 종목 부분이 상승하려 했으면 어제의 저점을 깨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했다는 건 조정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부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죠? 18만원 내외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했다는 건. 그러니까 18만원 근처에서는 매수인데, 예? 18만원 해봐야 뭐 6,500원 더 떨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 단기적인 분들에서는
20만 원 매도했다가 18만 원 근처에서 다시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오늘 지수 하락의 주범들은 이런 부분들보다는 셀트리온들이 삼형제가 하락의 주 흐름을 보였죠. 그죠? 특히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 라인 부분들 공교롭게 우리 회원님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코난 따키님이라고 단기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양봉이 나고 거의 오후장 마감하고 있는데 고점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오후장인 부분에 있어서 매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이제 그죠? 아랫꼬리를 자꾸 달고 올라와서 이렇게 양봉을 낸다 해도 이제는 이 시점입니다. 그죠? 그 이익의 관점이 뭐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형성했었던 이 위치죠. 그죠? 이 위치, 이날이에요. 이날의 부분을 이렇게 저점과 연결한 가격 라인입니다. 그죠? 요 라인을 통과하면서 시세를 냈어요. 마디입니다. 마디 이상을 올라왔습니다. 그죠? 제가 회원님들께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코나타키님이라고 아이디 분이 이 동영상도 보실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보시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마디 이상 올라왔습니다. 어깨에서 팔더라도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락 나왔죠? 너무 과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시장 때문에 오일이평선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죠?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 부분, 과하게 너무 과열 상승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매도 관점이다 라고 봅니다.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서 오히려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의 소부장 쪽은 여러분들 괜찮았죠. 그죠?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죠? 디바이스 ENG라든지 그죠? 이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에서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이거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공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한미 반도체 그죠? 이런 종목 부분들 그리고 요 기사 하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삼성이 미국의 오스틴 공장 부지 추가 매입을 했다. 파운드리 증설 가능성 제기. 그죠? 자, 이제 지수상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 라인은 다소 쉴 수 있어도 미국의 오스틴 공장 부지 추가 매입을 하면서 파운드리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업황 호조에 대한 흐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반도체 소부장 이쪽 종목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한 내용은 요 반도체 르네상스 사상 최대의 투자 사이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포스코 케미칼 위상증자 관련된 요 내용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힘들게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익 실현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흐름엔 추호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섹터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디 갔나? 그죠? 반도체 제조 공정 밸류체인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오스틴 삼성전자가 오스틴 투자 확대에 수혜되는 종목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 그죠? 그리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와 종목, 이쪽에서는 공략을 지속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